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의 대결에서 한대행이 일단은 KO성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한대행에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임명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 한대행을 가차없이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대행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정부에 넘어오기도 전에 오늘 낮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탄핵을 시키려면 시켜라. 그렇지만 나는 임명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대행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엄험한 계획까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단순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시키고 다음 선거의 대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압박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시키려는 속셈을 간파한 것입니다. 한대행은 최근 측근들에게 최상목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니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 민주당의 횡포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식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밝힘으로써 만약의 경우 최상목 부총리의 부담을 들어준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무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경험치가 풍부하죠. 그래서 야당의 공격에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체급이 되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맨몸으로 맞이하기에는 체급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일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또 경력도 풍부하고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십자 포화가 퍼부어지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가피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광을 하면서 한대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을 마친 후 곧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해졌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는데 내일 탄핵안 표결에도 불참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탄핵안 국회 표결 이후 혼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을 기준으로 원내 과반 의석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불가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대행 입장에서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야당의 탄핵 표결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이 부결을 주장하면서 대행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다음으로 한대행이 일단은 업무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한대행이나 최 부총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의 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대행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대행이 무책임하게 이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대행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에 준해야 한다, 이런 해설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 해설서를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대행을 탄핵하고 나면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서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정당이다, 이런 역풍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대행은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있어야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고민이라면서 임명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막중한 책임을 지닌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특히나 지금처럼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있는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대행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게 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던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물론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시급하게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 초안을 발의했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해서 27일 표결에 붙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면서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지난 5일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결정을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했지만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 탄핵 이전의 한동훈 한덕수 체제 공동국정운영 구상이죠. 그 체제 발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도 추가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대행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론 조성에 우리 모두가 공을 들여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